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군의 주력 견인포 KH-179에 대한 이야기를 디펜스타임즈의 편집장 이치원 편집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KH-179 이 견인포는 현재 우리 군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못 봤었는데. 아직도 지금 이거는 지금 상비사단의 포병대대는 거의 자주화가 다 된 상태인데, 그래도 좀 견인포를 쓰는 부대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이제 이거를 주력 견인포로 아직은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 포병 장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너는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말이 나올 만하죠. 네. 지금 상비사단하고 그리고 군단야 포병여단의 각 대대들은 전부 자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K9은 그리고 K9을 개량한 K9A1 그리고 K55, K55A1 등의 자주포로 전부 편제가 되어 있고, 지금 견인포를 쓰고 있는 데는 그 군단 포병여단 이하의 동원 포병단, 그러니까 전시가 돼야지 완편이 되는 그런 포병단들이죠. 이하 대대들 하고 해체 예정사단 하고 또 향토사단, 이런 데들은 견인포를 쓰고 있죠. 자, 그런 배치 현황을 약간 이야기를 뒤로 하고 우선 이 KH-179에 대한 명칭과 개발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자, KH-179 Korean Howitzer 179. 네. Korean Howitzer, 그러니까 한국형 곡사포입니다. 1은 그러니까 1은 최초, 최초라는 뜻의 1. 그리고 79, 그러니까 79은 197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야, 저 태어나고 나서. 79년부터 그러니까 개발을 착수했는데, 이거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6.25 전쟁 중에 우리는 미군이 원조해준 M114 155mm 견인포를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또 라이선스로 생산을 했던 게 KM114A1 155mm 견인포입니다. 우리가 라이선스 생산한 적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자주 항상 보고 있습니다. 육중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무겁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 미군하고 같이 성능 개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검토하다가 그게 또 무산이 됐어요, 어쩌다가. 이유는 뭐 어른의 사정이겠죠. 네. 그래서 이왕 자주 국방하는 김에 율곡 사업을 하는 김에 우리가 155mm 견인포를 독자적으로 하나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M114A1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포신을 연장하고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거리를 최대 30km까지 늘린 버전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KH-179입니다. 야, 30km의 사정거리. 네, 그렇습니다. 원판보다 훨씬 우수하네요. 그렇죠. M114A1은 아무리 길어봐야 18km거든요. 포신도 짧고. 그렇죠. 239 경장입니다. 239 경장이라는 게 뭐냐면 155mm잖아요. 155mm에 곱하기 23배. 네. 해서 239 경장으로 해서 포신 길이가 3.56m입니다. 반면에 KH-179는 이거는 399 경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155mm 포신 포 구경에 39배. 아하. 그래서 포신 길이가 7.08m입니다. 그래서 이 길어진 포신으로 사거리 30km를 낼 수가 있는 폭파포입니다. 이야, 30km. 네. 제가 알기로 미군의 팔라딘 현형 자주포도 일반 통상탄을 사용했을 경우 사거리가 그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K55, 그러니까 K55A1으로 개량하기 전에 그 K55입니다. M109A2죠, 그게. 네. 그것도 사거리가 30km가 안 됩니다. 그렇죠. 24km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30km를 달성했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로켓 추진탄, 그러니까 랩탄이죠. 랩탄하고 그리고 그 7에서 8호 장약을 썼을 때. 장약. 예. 그렇게 해서 장약이 보통 이만큼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할 때는. 네. 여기 보면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의 물건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 어마무시한 장약을 밀어넣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죠. 네. 이것이 그러니까 요 장약이 이게 어마무시한 이 길이죠. 네. 이 정도의 장약을 넣고서 로켓 추진탄을 쏘면은 사거리 30km가 가능했는데 네. 이게 여기 보시면 K9이 나오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최장거리 장사거리 화포였습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견인포가.
야, 그러면 우리 군에서 거는 기대도 컸겠네요. 많이 컸죠. 어허. 그리고 이게 상당히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이제 그런 따지면. 우리 몇 문이나 생산했나요? 한 200, 300문 정도 엄청 정도 많았다. 생산했는데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게 자주포는 한 문에 5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뭐 보통 한 문에 50억이 넘습니다. 수출 가격을 보니까 음. 거의 100억 넘게 받더라고요. 그렇죠. K9의 경우는 K9A1 정도 되면은 그 GPS라든지 다른 장비들이 추가돼가지고 그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견인포는 문당 1억 조금 넘습니다. 야, 1억 원밖에 안 해? 네. 그러니까 그럼- 도입가가 그 정도라는 얘기인데 네. 도입 단가는 그 정도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현대전에 사용하기에는 그 문당 운영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고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교범상으로는 11명 정도라고 하는데 11명. 네. 야, 이게 이 가심 벌리는데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조금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발톱 끼우고 이 불량 발톱이거든요, 이게. 네. 발톱 끼우고 가신 드는데 가신 한쪽에 3명 정도가 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참고로 이 포의 무게가 7톤이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신을 드는데 그렇겠죠. 이건 6.89톤인데 정확히는 네. 7톤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그래서 2돈 반 K511 계열 트럭으로 견인을 못 합니다. 우리 흔하게 보는 K511 그러면 무엇으로 견인할까요? 5톤 표준차로 견인합니다. K711. 물론 이걸 또 견인하려면은 그 운전병도 대형 차량 면허가 아니라 견인 차량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몰랐어요. 대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긴 일반 도로를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피견인 차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7톤, 무게가 이게 7톤이나 되다 보니까 이 포륜이죠. 포륜 바퀴에. 네. 여기에 그러니까 포차에 브레이크 에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연결하는 관이거든요. 이쪽. 여기 있습니다. 네, 이쪽이죠. 포차가 브레이크를 걸면은 제동을 걸면 바퀴도 따라서 포도 따라서 제동이 걸리는 그런 게 되죠. 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얘가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밀립니다. 차를 들이받겠죠. 7톤 중량으로 바로 밀려가지고 앞으로 그냥 큰 사고 납니다. 그렇게 7톤의 무게를 자랑하고요. 네. 보시면은 에밀리사를 기반으로 만든 거긴 한데 에밀리사에 비해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네. 좌우가 방위각 또는 편각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상하는 사각 또는 고각이라고 합니다. 호호호. 이게 고각이죠, 이런 게. 근데 원래 에밀리사는 편각이랑 고각을 전부 사수가 조정했습니다. 전륜기가 한쪽에 2개가 있었던 거죠. 이 전륜기 돌리는 걸 전륜기라고 하는데. 하지만 KH179에서는 사수 쪽에는 편각 전륜기만 있고 고각 전륜기를 부사수 쪽에 위치시켰습니다. 편각은 사수가 맞고 고각은 부사수가 맞습니다. 네. 포경도 마찬가지인데 이 방향 포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수가 막 맞는 거고 이거는 방향 겨냥트라고 눈금을 일치시켜 가지고 맞추는 거고 부사수가 맞는 쪽의 포경은 팔꿈치 포경이라고 합니다. 팔꿈치 포경은 이건 직사사격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포구 재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에밀리사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없는데 이게 포구 화염을 좀 분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신이 밀릴 때 굉장히 강한 힘이 발생하는데 그걸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더욱 강력한 장약을 쓸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포신 기디하고도 관련이 있고 어허. 또 재퇴기를 달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후퇴 압력을 좀 약간 감소시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대신에 그리고 원래 에밀리사에는 이 앞에 사수보호용 방탄판이 있었는데 네,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항공 수송을 용이하기 위해서 제거했습니다. 7톤을 수송할 수 있는 항공기라 하면은 치누크? 그렇죠, 신고. CH-47로 이거는 그러니까 공중 수송을 실제로 할 수 있고요. 네. 산악 지형 같은데 올릴 때는 실제로 그렇게 운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저기 생각지도 못하는데 포를 위치시켜서 그게 자주포는 운용하기 제한되는 거죠. 그렇게. 얘는 산을 올라갈 수는 없겠죠. 산 위나 중턱 정도에 올려서 그러니까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려면은 47로 이걸 들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었죠. 네. 포미 특히 봐야 되는데 네. 이걸 포미를 보면은 폐쇄기가 있죠, 이게. 네. 에밀리스하고 이 포하고 공통되는 건데 이 폐쇄기가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무겁고요. 그리고 그 포병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폐쇄기 닫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열고 닫을 때. 옆에 폐쇄기 옆에 폐쇄 레버가 있는데 그거를 그 일선 부대에서는 반드시 두 손으로 조작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실제로 만져보니까 한 손으로 하기 편할 것 같은데 원래 한 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두 손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그 폐쇄기를 닫고 나서 닫을 때는 폐쇄기 끝하고 그러니까 포미 사이에 왼손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왼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폐쇄 레버를 그냥 닫아봐요. 어떻게 될까요? 손목이 없어지겠지. 바로 절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폐쇄기 레버는 반드시 두 손으로 조작하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이 포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신이라고 하죠. 포다리라고 하죠. 이거. 네. 포다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벌릴 때 이 한쪽을 포반원 3명 정도가 한쪽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M114보다는 그래도 조금 운영하기 낮게 되어 있는 게 M114는 이 무기 포신이 짧잖아요. 네. 포신이 짧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잘 안 갑니다. 179는 포신이 길고 제퇴기도 있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좀 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들게 되면은 이 무게로 인해서 좀 약간 들기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잘못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포가 내려와서 깔리거나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 사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그거를 주의하도록 교육을 받는데 실제로 그리고 이 가신 끝에 달린 이 발톱 네. 이게 한 개가 40kg입니다. 한 개가 40kg이고 이거를 딱 포차에서 분리를 하면은 실사격을 할 때는 이렇게 발톱 자리를 또 땅을 파야 됩니다. 이렇게. 네. 타고서 넣고 고인목 대고 묶고 요 철주를 때려박고 발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앞에 보면. 네. 요거를 포반장이 앞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레벨 잭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현업에서는 자키라고 하는데 네. 자키는 좀 잘못된 말이고 레벨 잭인데 이거를 봉을 끼워가지고 그렇죠. 가로로 요렇게 그냥 정신없이 그냥 허리에 나가도록 밀어야지 막 밀었다 땡겼다 해서 그래서 붕 띄웁니다.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포가 6.75톤, 7톤입니다. 7톤. 네. 7톤을 2명에서 그렇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되느냐. 이렇게 지면에서 포륜이 붕 떠있죠 지금. 네. 그거를 100% 인력으로 진행합니다. 제 친구 동기도 이 179를 운영했던 부대에 있었는데 본인의 말로는 이 포 때문에 의가사제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포는 허리 분쇄기입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7톤을 2명에서 들어올리다니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얘기가 다 뻥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게 거의 다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병만큼은 내가 볼 때는 군대 얘기는 거의 사실로 믿으셔도 됩니다. 이야, 그렇죠. 이 땅을 파는 것도 취재 영상을 보니까 겨울에 이 포를 발사하는 훈련을 하는데 세상에 그 언 땅을 어떻게 팠어? 그래서 포병 부대가 혹한기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뭐예요? 운동? 삽하고 슬래지해머 오하마라고 하는 거 흔히 그리고 그 곡괭이 자루 만들기 자루 깎기. 왜? 부러지니까. 언 땅 파다 보면 언 땅 곡괭이로 쳐봐요. 어떻게 되겠나 그거. 나무에다가 깎아다 미리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운용에 애로사항이 꼽히는 그런 포포겠네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당 운용 인원이 한 일개 포반 11명 정도가 교범상 인원인데 실제 현역 부대에서 일개 포반은 7, 8명 정도로 운영합니다. 심지어 사격 필수 인원이 5명이다 보니까 예설 7명으로 운영하는 포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M40 자주포는 2차 세계대전 말에 개발됐던 미군의 포인데요. 같은 155mm 포이자 포와 장약이 서로 호환이 되는 그럼 사실상의 같은 포라고도 볼 수 있는 포인데 이 자주화가 된 이 셔먼의 차체를 바탕으로 한 자주화된 차체에 싣고 다니면서도
포 조작 인원만 8명인데요. 이 자주화된 차에서도 8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주화가 아니고 견인 포인데도 5명을 운영할 때도 있다. 이거는 자주포이긴 한데 발만 달렸지 이건 사격 자동화까지는 안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일개 포반이 통상 17명인데 네. 11명 교범상 인원을 다 채우는 거는 동원예비군이 지원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럼 현역들로만 운영할 때는 8명으로 운영한다? 7, 8명 정도로 운영합니다. 야,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이 가심 벌릴 때는 전포반원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겠죠. 왜 이것이 자주포에 비해서 발사 속도 같은 것이 떨어지냐면은 네. 이거를 그 방열이라고 합니다. 보통 네. 그 포를 초탄 발사 직전까지 그러니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전개를 하는 것이 방열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격 준비 방열하는 과정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반장합니다. 네. 그렇죠? 포차로 끌고 다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K711. 예, K711 또는 K711A1 포차로 끌고 다닙니다. 네. 일단 포차로 견인한 상태에서 견인해서 쫙 오다가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사격 진지를 선점해야 되나요? 방향을 대강 잡아서 위치를 시키고. 예,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또 포차에 견인한 상태에서 잘해야 돼요. 견인한 상태에서 그걸 잘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포는 그냥 조종수가 운전해가지고 그냥 네, 딱 이러고 해서 위치 시키면 되잖아요, 그냥 바로. 그렇죠? 포탑도 돌릴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포차가 견인이 올 때부터 위치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래야겠죠. 네. 안 그러면은 7명의 인원들이 이 포를 어떻게 다 옮기겠어요. 그리고 전 포반원들이 달라붙어서 포차에서 포를 분리를 합니다. 네. 당연히 인력으로요. 네. 그러고서 포반원들이 또 달라붙어서 가신을 벌립니다. 그리고 가신 벌리고 발톱 자리를 파고 분리된 발톱을 양쪽 발톱을 끼워다가 또 결합을 합니다. 네. 7톤짜리 가신을 들어서 예. 그리고 한 개당 40kg짜리 발톱을 갖다 들어서 결합을 또 합니다. 인력으로. 참고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이 포신이 길어서 약간 앞으로 들기 편하다는 그런 웃기지도 않은 농담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농담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M14에 비해서 이게 약간은 가신이 가볍다고 합니다. 앞쪽이 무거우니까 쏠려서 사람이 깔릴 수도 있으니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발톱을 묶고 고인목을 대고 철줄을 받고 포반장이 발사판을 앞으로 던져주면 2명 내지 1명의 인원들이 띄웁니다, 이걸. 네. 자키봉이란 걸 바꿔서 막 띄우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면에 포 바퀴가 이렇게 지면에서 붕 떠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사격 준비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완료는 아니고 실제로 사수가 FDC에서 그 지원을 사격 지원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네. 하나, 6, 5,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달을 받아갖고 편각이랑 또 이 고각을 조정을 하고요.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포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포탄 이 가대 하나가 40kg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2명이 됩니다. 네. 이 가대를 2명이 들고 1명이 뒤에서 장전봉으로 밉니다. 네. 폐쇄기를 열고 말이죠. 폐쇄기 열고서 포탄을 장전봉으로 밀어서 장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들개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들개고리를 떼내고 사격 직전에 신관을 결합합니다. 네. 신관을 신관을 결합하면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죠. 신관 결합한 포탄을 장전을 합니다. 그리고 포탄만 있으면 포가 안 나가죠. 그렇죠. 장약이 있어야죠. 장약을 또 그날 이렇게 지정된 사격 재원에 따라서 맞는 호수의 장약을 또 장전을 합니다. 1호에서 8호까지. 그렇죠. 그리고 장약을 장전하면 폐쇄기를 닫습니다. 그렇죠. 폐쇄기를 닫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만 하면 포가 나갈까요? 그 다음에 땡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땡기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맞다. 네. 이 뒤에 포미에 보면은 폐쇄기에 보면 격발기라는 게 있어요. 네. 격발기를 열고서 거기다 뇌관을 꽂아놓습니다. 공포탄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네. 그게 장약을 기폭시켜 주는 거죠. 거기다가 그리고 뇌관 장전한 다음에 방앗 끄는 겁니다. 네. 여기서 모든 포반원들이 뒤로 대피를 하고 부사수가 사격 쏴 하면은 방앗 끄는 부사수가 땡깁니다. 그러면은 포가 나갑니다. 자, 이렇게까지 초탄을 발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보통 정밀 방해를 하면 15에서 20분.
20분. 인데 일선 포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긴급 방열입니다. 그렇겠죠? 긴급 방열은 3, 4분이어야 됩니다. 3, 4분 이내로 사격 준비 완료해야 됩니다. 와, 8명이서? 그렇죠. 이야,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네. 심지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격 필수 요원 5명이서 그 3, 4분 이내에 완료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참 우리 장병들이 저는 안 해봤지만은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아요. 이 견인포가 괜히 허리 분쇄기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으아, 이거 하다 보면 허리 나갑니다. 야, 이게 7톤짜리를 자 들어서 이 고인표를 끼우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야, 이걸 다 인력으로 한다니 어디 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정밀방해 15분, 20분 안에 정밀방해를 할 때는 위장 망치는 절차도 있습니다. 맞아, 이 위에 이렇게 씌우죠. 왜냐면 견인포는 진지 변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장망을 웬만하면 씌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요즘에 그 대포병 레이더에 네. 따라서 적이 발사한 이 진지를 원점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위장막을 했다 한들 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레이더로 하는 요즘 세상에는 빨리 한 발 쏘고 진지를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견인포가 요즘에는 그 차탄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한 발 쏘고 그냥 아예 튀어버리는 저 심지어 급할 때는 한 발 쏘고 포를 버리고 튀는 그런 용도로도 좀 쓰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이게 최대 사거리가 30km인데 뭐 그렇게까지 쓸 일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최전방에는 교전거리가 뭐 5km 내외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서는 정말 그 다음 포가 금방 날아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는 잽싸게 튀어야 된다. 그렇죠. 이야. 뭐. 그리고 실제로 다시 포 해체해가지고 다시 견인할 새도 없이 포 버리고 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포를 자주화하고 있다. 그렇죠. 네. 전방 상비 사단들은 그래서 전부 K9 계열이나 K55 계열의 자주포로 전부 자주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요즘에는 그 요새 전방 사단들은 사단의 포병의 화력 가령 강화를 위해서 천무 사격대가 배치되기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대 장약을 사용하고 로켓 추진탄을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30km에 달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던 그 어떤 화포, 예를 들어 K55 계열을 비롯하여 그런 자주화된 포보다도 사거리가 더 길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더. K9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K779가 가장 국내에서 사거리가 긴 화포였습니다. 이야. K9이 40km대를 달성을 했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이게 30km를 날릴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가장 사거리가 길고 그 당시에 지금 개량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A1으로 개량을 하지 않은 K55가 최대가 24km였습니다. K55가 A1으로 개량을 한 다음에는 32km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K779를 퇴역시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K55A1이 대량으로 배치되기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가장 긴 사정거리를 자랑하는 화포였다. 그렇습니다. 이야. 그래서 군단 포병 여단에서도 거기는 사단보다도 훨씬 화력이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단급 포병 여단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포를 운영을 했었어요. 우와. 지금은 전부 동원 포병단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야, 그런 이야기도 처음 알았습니다. 야, 이게 한때는 우리 군에서 제일 좋은 거였구만. 이걸 괜히 썼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괜히 1200여 문이나 생산하고 운영했던 것이 아니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 네.